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언뜻 보면 바르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한 듯 보이던 강덕수의 죽음은 알고 봤더니 여러 명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바르미가 12년 전 사건을 재현한 강덕수를 굴다리 밑에 버리고 사라진 뒤에도 끈질기게 목숨을 붙잡고 있던 그는 오봉이와 최용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모두의 힘이 조금씩 모여 강덕수가 죽었습니다. 강덕수의 죽음이 잔인하기도 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와 똑같이 당한 것이니 받아 마땅한 벌이었다고 생각해요. 유나 또한 고양이에게 핥힌 상처가 있는 바르미의 손을 보고 그날 밤 자신을 구해주고 강덕수를 죽인 후 케빈은 앞에 신발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르미라는 걸 알았지만 진실을 함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유나 말대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캐비넷에서 끌어내려 할 텐데 캐비넷 문을 잠궜다는 건 보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신상 형사가 발견한 바르미의 우비와 흉기, 그 흉기에 오봉이의 DNA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핥힌 후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던 바르미의 피가 흘러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칼에서 바르미 말고 누구의 DNA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유한 사건 때 저장되었을 바르미의 DNA 정보와 강덕수 사건의 흉기에서 나온 DNA를 고무치는 비교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봉이가 강덕수를 죽였다면 모른 척 해주고 싶다던 고무치는 정바르미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묵인해줄 게 뻔하죠. 13화 예고를 보면 고무치는 오봉이에게 정바름 형사가 널 많이 아끼더라. 오봉아 이제 행복하자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바르미가 오봉이를 위해 강덕수를 죽인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프레데터 성유한의 내가 이식되었다고 믿고 있는 바르미는 성유한에게 자신이 잠식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프레데터였던 정바름이 착한 뇌에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고무치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강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리 박사인데 아이가 거짓말하는 건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오히려 유나의 거짓말을 눈치챈 건 신상 형사였어요. 아이가 자신을 봤다는 걸 증언할까봐 초조해하던 바르미가 오봉이를 범인으로 잠시나마 몰고 가는 작전을 짠 거. 저만 충격받았나요? 물론 오봉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정바름은 오봉이의 옷과 흉기라는 증거가 오봉이를 범인으로 확정짓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겠죠. 잠시 시간을 벌자는 심산으로 벌인 계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는 바르미의 행동에서 진짜 사이코패스 정바름의 본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또한 꼭 성유한에게 잠식되어 예민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원래 사이코패스였던 정바름의 모습이 나온 장면이 두 씬 있었습니다. 바로 바르미의 소유욕을 보여준 장면들인데요. 소유욕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오봉이의 손을 잡고 있는 고무치의 모습을 본 바르미는 고무치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바르미의 힘이 엄청 세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일 수 있어요. 70kg인 강덕수를 다리 밑에서 공중으로 들어올릴 만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죠. 또한 바르미의 힘이 세다는 걸 고무치가 알게 되면서 고무치가 바르미를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떡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장면을 바르미의 소유욕에 중점을 맞춰 바라봤습니다.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온 오봉이의 머리를 고무치가 쓰다듬자 바르미는 그 장면을 쎄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고무치가 오봉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너의 살인 의뢰는 내가 들어줬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보여주지? 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고무치는 대통령 앞에서 반말 같은 존댓말로 브리핑을 하면서 강덕수 사건의 범인은 파워 컨트롤 킬러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 복제본에 흠조차 남기기 싫어 잘못 그은 상처를 불로 지졌다는 거였는데요.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이코패스와 달리 정바름처럼 치밀히 계산된 계획범죄를 저지르는 사페들은 평상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나타나는 징후들에서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소유욕과 집착이라고 해요. 즉 바르미가 오봉이에게 보이는 작은 질투를 그냥 질투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한편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초조해하던 바르미는 홍주와 함께 있을 때 생전에 성유한이 했던 행동들을 했습니다. 잎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슬프다며 눈시울을 적셨고 사건 현장에서 홍주를 마주치자 홍주에게 기대어 무섭다고 말하죠. 바르미는 자신의 살인 본능이 성유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유한의 것은 살인 본능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들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였던 정바름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성유한의 뇌로 이식한 후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하고 또 모르는 감정들을 배워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그려질 것 같아요. 특히 12화의 인트로가 바르미의 변화 과정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떡밥인데요. 12년 전 재훈이가 굴다리 밑에서 발견한 여자아이는 강덕수에게 피해를 입었던 오봉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훈이는 오봉이의 살려달라는 애원을 듣고 하던 게임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짜증이 몰려와 무시하고 지나쳤죠. 또한 그 아이에 대한 뉴스가 그날 저녁 내내 전해졌고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울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는 사페인 재훈이는 도대체 왜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년이 지난 이후 오봉이의 사건 파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강덕수를 대신 죽여주고 봉이는 물론 유나까지 구해주던 바르미는 이상한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봉이가 범인이라고 오해한 고무치가 증거를 인멸해주려고 하던 행동인데요. 신상 형사는 물론 누구나 만약 피해자 오봉이가 그랬다면 그 진실을 굳이 파헤치지 않고 숨겨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르미는 도대체 친동생도 아닌데 봉이한테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습니다. 고무치의 말대로 봉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셨고요. 봉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고무치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바르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굳이 물어봤습니다. 바르미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본투비 사페였던 바르미가 착한 애로 이식을 했지만 아직 그 정도의 감정까지 느낄 수 없는 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감정을 배워가는 거죠. 바르미는 그날 밤 사촌동생을 지키다 가버린 어미 고양이를 자신의 집 앞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한국인은 바르미가 내이식 이전에 살던 집마당에 묻혀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지금까지 드라마의 톱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